네, 미국 GM사의 군산공장 폐쇄 선언 파문이 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방한을 해서 노조의 양보와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이에 우리 정부는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들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한국 GM 본사, 그러니까 GM 본사의 베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올해만 3번째 방한을 했는데요. 네.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베리 앵글 사장이 어제 발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신차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2종의 신차를 배정하겠다는 것은 당장 문 닫고 한국을 떠나지 않고 영업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단보다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라든지 크로스오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GM에서 주력 상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고 그 두 종류를 25만 대씩 그래서 총 50만 대를 신차 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어떠한 조건을 맞춰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연간 GM이 생산량을 50만 대 정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이 GM이 한국에서 버텨나가는데 어느 정도 힘은 되거든요. 예. 근데 군산 공장은 제외하고 예. 나머지 공장들은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차 배정 조건이 무엇이냐 이건 밝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군요. 군산공장 폐쇄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지금 이렇게 앵글 사장이 방한을 하게 된 것이고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대책 협의까지 이뤄진 것인데 군산공장 폐쇄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절차적으로 폐쇄 수순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베리 앵글 사장이 굉장한 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GM에서 맨 처음 사장을 영입할 때도 예. 구조조정 전문가로 영입을 했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밀당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본사 대출금 3조 2천억 원 대출금이니까 22억 달러를 출자 전환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 7년 동안 세제 혜택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앞으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좀 흉흉해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밀당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군산공장 폐쇄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군산공장 부분에도 불가피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가 문 닫는 게 큰 문제여서 예. 정부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또 뭐 수많은 또 실업자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이라든가 그런 걸 내는 건 아닌 거죠. 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얘기는 뭐 다른 데로 순환 배치해가지고 뭐 피해 보는 사람은 500명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이란 시 자체가 인구가 26만, 27만밖에 안 되는데 자기 빠져나가 버리면 거기 빠져나가 버리면 예. 완전히 결정적인 타격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조조정 전문가 베리 앵글 사장이 국회에 들려서 이야기하는 것, 예. 그리고 언론에 공표하지 않고 물밑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걸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예. 그 본사 대출금 22억 달러 출자 전환하는 대가로 한국 정부의 10억 달러 자금 지원 또 7년간의 세제 혜택 이것들이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언론에 공표된 바는 아닌 부분이잖아요. 이게 미국 언론에서 지금 보도된 내용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이제 홍영표 의원 통해 가지고 사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일부 언론이 인터뷰 공표를 한 건 아니죠, 공식적으로. 그죠? 연합뉴스 통해 가지고 같이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이 홍영표 의원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예. 예. 근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GM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 생각해 보면은 국내 카드를 완전히 국내 공장 철수한다는 거 완전히 이 카드를 버리지 않은 채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조한테도 이야기하고 정부에도 얘기하면서 지원할래, 지원하지 않을래. 내지 우리는 공장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산 공장 폐쇄한다고 해서 그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공장 얘기 왜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그렇죠. 궁금할 수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지금 평론가님 말로는 군산 공장을 일단 차치해 두고 예. 일단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한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 없다면 예. 나머지 공장도 조건 안 맞으면 폐쇄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거를 예. 쥐고 있다는 그 말씀인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부평에도 공장이 있고요. 창원에도 공장이 예. 있고요. 공장 가동률을 보면 사실 군산 공장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창원이나 부평은 10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공장까지 이 폐쇄라기보다 이제 철수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다 철수할 수 있다라고까지 뉘앙스를 풍기고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GM 입장에서는 유능한 사장을 내보낸 것이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왜 그동안 물론 이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산업은행이 17%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지분만큼이라도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되고 작년에도 뭐 요구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경영 상태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GM이. 예. 그리고 계속 미루다 갑자기 철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산업은행이든 노조든 정부든 다 당황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왜 작년부터 계속 철수설은 나왔었기 때문에 점검하지 못했을까? 혹시 내부에 지난 조선소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 같이 산업은행 내부에서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사는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GM이 이를 무시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우리 이제 정부 관리 전략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GM에서 이런 딜을 아닌 딜을 한 것은 예.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규제 완화해달라, 예. 통상임금 해결해달라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 미국에서 대통령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많이 봐주기도 했고 예.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는 실무 담당하는 데서는 GM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단계적인 전략이 짜 있어야 되는데 사실 IMF 때 외자 도입,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원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십 년 지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21세기 지식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외국산 자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의 원칙 그걸 이번 GM 사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사 못 가요. 군산 공장 문 닫을 수 있지만 전체를 철수한다 하면 3년 걸립니다. 철수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사이에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원칙을 세우고 같이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공표하면서 해 나갈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칙이라 한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예를 경영 들어서 투명성 확보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의미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산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금 2017년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 지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예. 묶어둔 조항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10월 달에 끝나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GM이.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략적으로 좀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겠어요. 이게 그냥 GM이라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예. 방금 철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그렇죠. 것처럼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내지 미국 우선주의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3천억 원 정도를 캔자스 시티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여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훨씬 더 잘 투자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빼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맨 처음 이 발표했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내가 한 거야 하고 예. 자랑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GM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 디트로이트 갈 생각 없다라고 발표까지 했었어요. 예. 근데 180도 달라져서 캔자스 시티에다가 3천억 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그 기조에 맞춰가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은 예. 물밑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투자 환경도 조성이 되어야 될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떤 노동자 보호 조치도 있어야 될 테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아까 이제 그 노조 측에서도 원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한국 GM 본사와 그 한국 GM의 노동 그 노조 간의 어떤 예. 강대강 대치이기 때문에 아까 GM 같은 경우는 신차 배정 같은 경우도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실질적으로 타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내일 그 백운규 그 산업자부 장관이랑 예. 베링글 사장이랑 내일 만난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 단판 짓는 그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예상이 되고 예, 있는 확정은 거죠. 아니고요. 예.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노조도 그렇고 GM 한국 GM도 그렇고 예. 정부도 그렇고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도출해 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통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발표한 지 보름도 안 돼서 바로 문 닫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시간을 벌어서 전체적인 GM도 만족할 만하고 전체적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좀 충분히 시간을 버는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6.13 지방선거가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맘때쯤 되면 다시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설이 다시 돌다 보니까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니까. 근데 사실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은요. 제가 선거 즈음에 이 말씀 꼭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정치 테마주가 급등하는 것은 틀림없이 뒤에 작전 세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분기별로 또는 선거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가 길지가 않아요, 역사가. 예. 사실상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 이화공영이라는 마치 그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맡아서 할 것 같은 그때서부터 사실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치 테마주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정치 세력이 누가 권력을 갖게 되든 간에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당이나 그 정치 세력의 정책이라든지 성향에 맞춰서 되지만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는 세상에 당선된 정치인의 고등학교 동문 또는 고등학교 동문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 친인척 예. 이것이 이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급등하는 것이거든요. 예. 방금 안철수 전 대표 말씀하셨지만 지금 손 다 뗐어요. 관련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맺어진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띄워드린 것 중에 써니전자와 안내비라는 게 있었는데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안철수 전 대표와 업무상 관련이 없다고 부인 공시를 내기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종목이 과열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묻지마식 투자를 조장하는 어떤 작전 세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큰 기대십니까? 원인은 뭐냐면은 왜 새벽에 운동하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막 할아버지 할머니 다 운동하시는데 옆에 있다가 나도 운동하게 돼요. 왜 운동하게 되냐면은 나만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게 밴드웨건 심리거든요. 남들이 다 가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겁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같은 심리도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라는 것은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선택지를 게임 심리는 똑같지만 예. 선택지를 이렇게 놓는 것인데 이거는 밴드웨건 그러니까 대세론에 따라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는 것 같아라고 해서 막 들고 뛰는 운동하는 것처럼 예. 이번 정치 테마주에 따라가는 심리도 그런 밴드웨건 심리 대세론에 편승한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거를 잘 교묘하게 조작하는 작전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를 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 주식은 정치 테마주다, 오른다라는 거 믿지 마시고요. 예. 대신 정의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네. 스터디하셔서 향후 이 그 정치 세력의 성향이나 공약이나 거기에 맞는 것이 있으면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무 상태는 꼭 봐야 되는 거죠. 봐야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안 보고 투자할 그 문제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영 경제평론가와 함께 주요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